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마트는 안 가도 왜 코스코는 갈까?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대형마트 시장 같은 경우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 3사가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3등분 해왔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대형마트들이 정말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정말 큰 성장인데요. 쿠팡, 마켓컬리, 네이버 이런 쪽에서 이제는 신선식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송도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오거나 오늘 주문하면 당일 와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시간을 내서 마트를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클릭만 하면 되는데 아침에 새벽에 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대형마트들이 정말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요, 유일하게 코스코만 정말 잘 나갑니다. 코스코리아의 10년간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가져왔습니다. 이 단위는 조원인데요. 2014년도부터 작년 23년도까지의 실적이에요. 이 파란색이 매출인데요. 2.8조였던 2014년도의 매출이 2023년도에는 6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심지어 팬데믹 기간에도요. 팬데믹 기간에는 사람들이 밖을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대형마트들은 잘 안 되는데 코스트코만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팬데믹 기간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요리를 많이 해 먹게 되죠. 배달도 많이 시켜 먹게 되고요. 그런데 이 코스코의 대용량이 이때는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가성비 있는 제품들을 갖고 와서 집에서 요리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코스코는 오히려 팬데믹 기간에 더 잘 나갑니다. 아니 그럼 코로나 때는 그렇다 쳐도 왜 지금도 코스코가 잘 나가는 거야? 코스코 이커머스 약하잖아. 이커머스 쿠팡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코스코는 항상 사람이 많은 거야? 그래서 제가 왜 이마트는 사람들이 안 가도 코스코를 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코스코는요, 압도적인 가격과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극강의 가성비죠. 이건요, 코스코를 다녀보신 분들도 아실 거고요. 그리고 코스코를 가보진 못했더라도 소문으로, 입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코스코 거기 엄청 가성비 좋은 제품들 많다며. 근데 대용량이라면서 이런 사람들 정말 많죠. 사실 코스코에서는 이제는 너무 코스코에 어떤 신뢰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거나 집어 들어도 평균 이상의 어떤 가성비가 보장이 되는 그런 제품들이 대부분인 거죠. 제가 고객으로서요, 코스코 가면 꼭 사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광어와 연어 반반, 이 회입니다. 제가 회를 되게 좋아하는데 연어 퀄리티가 코스코가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이 연어와 광어 들어있는 요 회를 꼭 사오는데 요게 3만원 정도입니다, 요새. 그리고 이 김도 꼭 사오는데요, 이 커클랜드 김이 진짜 빽빽하고 맛있고 양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김을 좋아하는데 이 두 제품을 꼭 사오거든요. 진짜 가성비, 퀄리티 좋죠. 코스코와 이마트 2023년 실적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마트는 여기는 별도라고 써놨는데 이 별도라는 건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마트에 대해서 쓸 때는 기업군입니다. 이마트 안에 스타벅스도 있고 신세계건설도 있고 등등 다 포함된 건데, 이 이마트 이 별도 실적은요, 딱 이마트 할인점과 트레이더스 그리고 노브랜드 요 PB 상품까지만 딱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마트와 요 코스코 실적을 좀 비교를 하는데요. 매출 원가, 원가율, 영업이익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매출, 영업이익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코스코와 이마트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원가율에서 옵니다. 원가율이요, 이마트가 73%예요. 그런데 코스코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유통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85%라는 원가율을 보여줍니다. 이런 대형 마트에서 원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판매자한테 수수료는 적게 받고 소비자한테는 판매가를 낮게 책정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즉 판매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거죠. 이 원가율을 보면 왜 코스코 제품이 극가성비가 있는지, 그런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코스코는 원가율이 높기 때문에 모든 걸 최소화시킵니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우선은 제품 수, 이 SKU 수를 5,0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이 경쟁사인 이마트에 비하면 약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편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공급하는 공급사마다 최저가를 요구를 하죠. 야, 우리 제품 니네 거밖에 안 들어와, 이 제품은. 그러니까 니네 우리한테 최저가 줘야 되고 우리가 많이 팔아줄게, 대신. 이러니까 판매사와 코스코가 서로 윈윈이 가능한 거죠. 공급사 입장에선 너무 좋습니다. 수수료 적고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이 경쟁사가 거기에 입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판매하는 매장당 판매량으로서는 진짜 코스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코스코를 다녀본 분이라면 아는 이 커클랜드 시그니처 브랜드 엄청나죠. 이 PB 상품인데 이 코스코가 자기네들이 더 이상 최저가로 어떤 매입을 하지 못하면 자기들이 직접 만들거든요. 그게 바로 커클랜드인데 진짜 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커클랜드 제품을 딱 구매하면 아, 이거는 기본 이상은 한다, 무조건. 이런 믿음이 소비자 입장에서 있죠. 그리고 이 창고형 매장의 특징, 포장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전시할 때, 이 DP할 때도 그냥 팔레트 단위로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최소화시키고요. 결제 카드사도 딱 한 개와만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 수수료도 최저로 본인들이 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 혜택들을 판매자와 소비자한테 돌려주겠다. 이게 바로 코스코인 거죠. 그래서 코스코가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코스코는요, 그리고 마케팅 비용을 안 쓰기로 유명하거든요. 여러분들 코스코가 뭐 광고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심지어 코스코 회원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마케팅 문자 메시지조차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코스코는 마케팅 비용을 쓰질 않아요. 대신요, 거기에 놀란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고객들이 알아서 바이럴을 해줍니다. 유튜브 보면 이 코스코 컨텐츠들이 정말 넘쳐납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SNS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품들의 퀄리티가 좋고 가격이 괜찮다 보니까 온라인 리셀러들이 활성화됩니다. 이 리셀러라는 건 코스코에서 그 가격에 사서 제품을 되파는 거예요, 온라인 쪽에. 그런데 이 코스코의 온라인 쇼핑 쪽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이런 리셀러들이 코스코만 유독 많죠. 코스코에 그냥 대용량 제품을 그대로 배송비와 약간의 마진을 얹어서 파는 사람, 그리고 코스코의 대용량 제품을 소분해서 나눠서 파는 사람,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실제 근처에 코스코 매장이 없더라도 온라인으로 코스코 제품을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어요. 약간의 배송비와 약간의 마진을 더 얹어준다면요. 이런 것들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리셀러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제품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코스코 연어 스토리 들어보셨나요? 이 코스코가 연어가 정말 유명한데 퀄리티가 좋고 맛도 좋기로요. 그런데 이 연어 필렛이 예전에 처음에 5.99불에 팔았대요. 그런데 이 연어를 처음 팔고 이걸로 정말 얼마 만에 2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렇게 보통 올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매입가를 좀 낮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이 코스코의 이익을 높일까, 이런 생각들을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코스코는요, 이 바이어가 개선된 제품을 보다 나은 가격에 갖고 오니까 그것을 바로 가격에 반영해서 가격을 낮춥니다. 오히려 개선된 제품을요. 그리고 이 판매량이 더 늘어나니까 이제 추가로 등뼈와 비늘 제거한 연어를 더 낮은 가격에 매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도 가격을 더 낮춥니다. 이런 회사 흔치 않죠.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소비자를 더 비싸게 팔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최대로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단 말이죠, 판매자들은요. 그런데 이 코스코는 그런 것들을 깨부순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코스코의 철학을 볼 수 있습니다. 한없이 낮은 가격과 높은 품질을 추구한다는 거. 이런 얘기하는 업체들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회사는 정말 극히 적습니다. 그 중에 코스코가 하나죠. 다른 마트는 안 가지만 코스코를 가는 이유, 두 번째 이유, 무조건적인 반품입니다. 저는요, 어떤 제품을 환불을 한 적이 있어요, 코스코에서요. 그런데 제 앞에 계신 분이 코스코에서 산 소고기를 먹고 그 포장지도 아니고 다른 그냥 비닐백에 남은 소고기를 들고 오셨어요. 이 소고기가 문제가 있다고 반품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반품 받는 직원이요, 그냥 바로
이유 따지지 묻지도 않고 바로 해주고요, 환불을. 그리고 그 비닐팩에 들었던 남은 소고기는요, 이 반품하는 데 가면 정말 큰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냥 바로 집어넣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와, 그냥 무조건적으로 반품을 해주는구나. 소비자 입장에선 너무 좋죠. 그리고 코스코가 이런 무조건적인 반품을 몇십 년 동안 정말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제 신뢰가 있는 겁니다. 아, 코스코는 무조건 반품해주겠구나. 산 제품에 문제가 생겨도 전혀 걱정이 없겠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요, 코스코는 이 반품된 상품들을 뭐 문제가 없는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매장 내에서 재판매를 하지 않고요, 이 반품샵들에 공급을 합니다. 코스코 반품샵 한번 쳐보면요, 정말 수많은 매장들이 나옵니다. 코스코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고 개인들이 운영을 하는 건데, 여기가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코스코가 퀄리티 있는 제품을 파는데 여기 반품 매장 같은 경우는 가격이 더 싸니까요. 이것만 보더라도 코스코의 위세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고객들이 이마트는 안 가도 코스코를 가는 이유, 세 번째 이유는요, 나누기 활성화, 소분 노하우의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코스코의 유일한 단점이 뭐였죠? 대용량. 1인 가구, 2인 가구 입장에서는 그 대용량이 정말 부담스러워요. 아무리 가성비가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다 못 먹고 버리면 어떡해요. 그런데 요새는요, 나누기도 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당근마켓이라든지 뭐 아니면 네이버 지역 카페라든지 이런 쪽에서 코스코에서 장을 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양 말고 남은 거 같은 경우는 장 나누기를 합니다. 이런 게 요새 정말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 입장에서도 코스코 한번 가볼까? 거기 좋다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분 노하우의 증가도 있죠. 이 소분하는 방법이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요새는 컨텐츠가 넘쳐납니다.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에 코스코에서 대용량 제품을 사오면 어떻게 소분해서 어떻게 보관하면 좋은지에 대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가구에서도 이 코스코를 이용하는데 제약들이 많이 없어진 느낌인 거죠. 제가 중국의 한 코스코 매장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이 중국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만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사람들 부딪혀요. 너무 많아요. 주말엔 진짜 많고요. 평일에도 오픈 때도 많아요. 제가 사람들 없는 시간에 코스코 한번 가보려고 오픈 때, 평일 오픈 때도 가봤는데 줄 서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진짜 와, 여기는 장사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많고 어깨를 부딪혀 가면서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코스코를 갈 만한 유인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가성비, 퀄리티가 좋은 제품들을 판매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마트를 안 가고 코스코를 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롯데쇼핑 영상처럼 마지막으로는요, 이 최근 10년 동안의 코스코 주가를 가져왔습니다. 주가는 그 회사의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시장에서 그 회사의 미래 가치죠. 최근 10년 동안 이 유통회사의 주가 그래프를 보세요. 와, 이렇게 우상향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최고점이라는 건 사람들이 코스코의 미래도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고요. 여러분들은 코스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왜 사람들은 이마트를 안 가고 코스코를 갈까?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